자, 좋습니다. 3번 문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이와 같은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5장의 카드를 가지고 뭘 만들자?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자. 근데 그 두 자리 자연수 자체가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자리?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대한 생각을 해줄 거고요. 일단 확률 구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얼마인지를 먼저 좀 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든 경우의 수 구하겠습니다.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는 1, 2, 3, 4, 5, 5장 다 사용 가능하니까 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 그리고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5장 가운데 우리가 한 장을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카드가 몇 장이다? 4장이기 때문에 5하고 4를 곱해서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 20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볼 건데 어떤 사건이냐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인데 어차피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10의 자리가 얼마일 때? 1일 때, 10의 자리가 2일 때, 10의 자리가 3일 때, 그리고 10의 자리가 4일 때, 10의 자리가 5일 때, 1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지 일일이 적어서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럼 10의 자리가 만약에 1이면 1의 자리에 2가 들어가면 12는 3의 배수 맞죠? 그 다음에 3만큼 큰 수인 5를 집어넣어도 3의 배수 맞죠? 12, 15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리고 10의 자리가 얼마일 때? 2일 때 1의 자리에 1이 들어가면 21은 3의 배수 맞고요. 24도 3의 배수 맞죠? 자, 근데 10의 자리가 3일 때 1의 자리에 0이 들어가야 되는데 0은 없죠. 그리고 30단 같은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한 장씩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33은 안 되고요. 10의 자리가 3일 때는 숫자 카드 요 5장 가운데 이미 3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3의 배수를 만들 수가 없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10의 자리가 4일 때 1의 자리 얼마인 수? 2. 3의 배수 맞죠.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도 3의 배수가 맞을 거고요. 10의 자리가 5일 때 1의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51은 3의 배수가 맞죠. 그리고 54도 3의 배수가 될 수 있죠. 3만큼 큰 수니까. 그래서 3의 배수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케이스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 얼마분의 20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될 것이고요. 나누기 4를 했더니 5분의 2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임을 알 수가 있겠다 이 뜻이 되겠네요. 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5번 문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라고 하는 녀석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를 말합니다. 1, 2, 3, 4, 5, 6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겠죠. X에 관한 1차 방정식 모양이 나왔는데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가 될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랍니다. 어차피 확률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확률이기 때문에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분모가 될 거니까 분모 먼저 챙깁시다. 자,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 두 번째도 6가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일단 모든 경우의 수 분모는 36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무슨가? x의 값을 우리가 해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요, x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x가 얼마인지 알아본다는 말은 일단 상수 마이너스 b는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좌변은 2ax가 남을 거고요. 우변 자체가 b가 될 겁니다. 선생님은 x가 얼마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x 앞에 곱해져 있는 2a를 없애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2a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2a하고 2a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좌변은 x가 될 거고 우변은 얼마분의 2a분의 b 이렇게 우리는 쓸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해죠. 근데 이 해가 무슨 수가 나와야 된다?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 해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 그럼 이때는요.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를 살피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분모에서 이 a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뭘 말한다? 주사위에 등장하는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a가 얼마일 때, 1일 때 b의 값이 얼마인지, a의 값이 2일 때, a의 값이 3일 때, 점점점 이런 식으로 a에 따라서 b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그 순서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x의 값은 뭐가 되느냐? a에다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2분의 b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2분의 B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무슨 수?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 B는 분모 2의 배수가 들어가야겠죠. B는 2의 배수가 들어가야지만 약분했을 때 자연수 나오겠죠. 그럼 2의 배수는 뭐가 있다? 2, 4, 6까지 가능하죠. 두 사이에는 숫자만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X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4분의 B죠. X에다 A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B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4의 배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4의 배수는 주사위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됐나요? 자, 그럼 A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얼마입니까? 6이 될 거고 그럼 분자 B라고 하는 녀석은 6의 배수 6만 가능한 거예요. 1, 2, 3, 4, 5, 6이라는 숫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A가 얼마일 때? 4일 때는 분모가 8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B의 값은 주사위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8의 배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개수? B의 개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몇 개 나왔습니까? 이렇게 5개가 나왔기 때문에 확률 P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 36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순서상 5개 만들 수 있으니까 다 5개가 36분의 5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필요한 부분 또 알차게 정리를. 자, 8번 문제 두 문제 다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여사건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합하면은 무조건 전체 확률 1이 될 거니까요. 맞죠? 8번 문제는 두 문제 다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아무래도 좀 편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사위 몇 개를 던졌습니까? 2개를 던졌습니다.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첫 번째 주사위는 6가지, 두 번째 주사위도 6가지, 36가지가 분모가 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는 다른 숫자가 그러니까 두 개의 주사위에서 나오는 숫자가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서로 다르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서로 같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에서 뺀다. 서로 다른 숫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 숫자가 서로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을 빼버리는 게 문제 푸는 게 훨씬 편리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숫자가 나올 확률이지만 전체 1에서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을 빼서 문제를 푸는 게 아무래도 편리합니다. 그럼 주어진 이식 자체는 1에서 뺄 거예요. 그 분모는 얼마입니까? 36가지 가운데에서 같은 숫자라는 게 뭘까요? 1, 1, 2, 2, 3, 3, 4, 4. 이게 같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두 주사위가 서로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서는요. 1부터 6까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1,1, 2,2, 점점점 6,6. 그래서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36분의 6을 약분해 주시면 얘는 1-6분의 1이 될 거고요. 계산하면 6분의 5가 최종적인 답이더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어떤 느낌이냐? 우리는 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사위에서 나오는 숫자는 최소 1부터 최대 6까지이기 때문에 합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작은 합은 2가 될 수 있다, 3이 될 수 있다, 점점점 최대 12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합이 3 이상이라는 말은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아요? 합이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점점점 12인 경우 다 구하는 것보다는 전체 얼마에서 1에서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얼마인 경우? 그렇죠. 합이 2가 되는 경우를 빼버린 경우를 낫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사위에서 등장하는 숫자끼리 합은 2부터 12까지 가는 건데 합이 3 이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 전체 얼마에서 1에서 합이 2일 확률을 빼버리는 게 훨씬 현명하죠. 자, 그럼 주어진 이식 자체는 1 마이너스. 좋습니다. 분모 얼마분의 36분의 합이 2가 되는 케이스는 1과 1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1,1.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1에서 36분의 1을 뺐을 때 답은 얼마? 36분의 35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임을 알 수가 있겠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볼래요? 자,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사건의 확률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적어두라는 단어가 나왔죠. 적어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가 가장 대표적인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걸 바꿉시다. 어떻다라고요? 전체 확률 1에서 빼자고요. 적어도의 반대말이 뭐였나요? 모두였죠. 마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틀릴 확률. 그래서 적어도 한 문제 맞힐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확률 1에서 모두 틀릴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OX 문제가 5문제가 나왔는데요. OX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기 자체가 이제 2개라는 얘기죠. 내가 막 찍는 거예요. 그럼 찍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OX 문제라고 하는 건 보기가 2개이기 때문에 동전 던지기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OX 문제 5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면과 뒷면이 있는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지는 것과 의미가 똑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1번 문제도 나오는 경우에도 2가지, 2번도 2가지, 3번도 2가지 이런 뜻이잖아요. 동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동전 2가지, 두 번째 동전 앞면, 뒷면 2가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요. 자, 2를 몇 번 곱한다? 5번 곱하는 거예요. 우리 동전 5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맥락이 똑같은 거죠. 보기가 2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2가 5번 나온다. 모든 경우의 수는 32분의 1가 되는 거죠. 그럼 모두 틀리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1번 틀렸다, 2번 틀렸다, 3번, 4번, 5번 다 틀렸다. 모두 틀리는 케이스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그냥 1인 거예요. 그럼 동전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케이스는 TTTTT 하나가 있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틀리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는 얼마분의? 32분의 1에서 3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분자는 31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216조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고 안 풀고 넘어간 문제는 숙제를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어서 2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정의수를 배울 때 뭘 공부했느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합의 법칙은 언제 사용하느냐?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었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케이스였어요. 고배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였죠. 두 사건은 서로 관계하고 있다.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예요. 합의 법칙은 또 언제 사용하느냐? 또는 무엇이거나 라고 하는 연결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합의 법칙이었고요. 고배 법칙이라는 것은 그리고 무엇이고라고 하는 연결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고배 법칙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이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칙을 사용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확률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이다?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한다 이런 의미고요. 고배 법칙은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또는 무엇이거나라고 하는 연결어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의미상으로. 그럴 때는 합의 법칙, 각각의 확률 구하고 더하시면 되는 거고 합의 법칙이 아닐 때는 전부 다 고배 법칙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확률에서도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냥. 자, 218쪽의 내용을 잠시만 보면은 이제 연속해서 뭔가를 뽑을 건데요. 다시 넣는 것과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 하나만 좀 간략하게 예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주머니 안에 자, 흰 구슬이 3개가 있고 검은 구슬이 2개가 있어요. 흰 구슬이 3개가 있고 검은 구슬이 2개가 있는데 내가 이제 연속해서 2개의 구슬을 뽑을 건데 자, 둘 다 모두 무슨 구슬? 흰색 구슬 2개를 뽑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꺼낸 구슬을 다시 넣고 두 번째 구슬을 꺼놔요. 그러니까 구슬 꺼낸 것을 다시 넣고 이제 우리는 그 흰 구슬을 2개 꺼낼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처음에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전체 구슬 5개 가운데 흰색이 3개니까 5분의 3이죠. 자, 그럼 한 개의 구슬을 꺼낸 것을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두 번째도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5개 가운데 여전히 3개예요. 그럼 처음에 흰 공 뽑는다, 2개의 흰 구슬 뽑는다.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잖아요. 무슨 법칙? 고배 법칙. 이렇게 확률의 곱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분의 25분의 3, 4분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문제를 좀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흰색 구슬을 꺼내고 두 번째도 흰색 구슬을 꺼낼 건데 이번에는 어떨 거다? 다시 넣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말고 연속해서 두 개의 흰 구슬 한번 뽑아볼래? 라는 뜻입니다. 그럼 처음에 흰 구슬 잡을 확률은 5개 가운데 3개였으니까 그대로 5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를 꺼냈잖아요. 그러면 다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슬은 전체 몇 개? 4개 남았죠? 흰 구슬은 몇 개? 2개 남았어요. 그 두 번째 흰 구슬 잡을 확률은 전체 4개 가운데 2개. 왜 하나는 이미 꺼내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주어진 이 식 자체를 약분한 다음에 곱해버리면 10분의 3이 확률이다. 확률의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뽑아내는 문제, 꺼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넣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 이 단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별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넣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상태로 회복시킨다고 해서 옛날 수학에서는 복원 추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추출이라는 것은 뽑아낸다라는 뜻이고 복원이라는 것은 원상태로 회복시킨다. 다시 넣는다를 한자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넣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복원시키지 않는 거니까 복원 앞에 뭘 붙여라? 안일 비사를 써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옛날 수학에서는. 그래서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 이 내용이에요. 다시 넣느냐 다시 넣지 않느냐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관련된 문제 뒤에 나올 거니까 이따가 또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맨 밑에 나와 있는 4번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에서의 확률이래요. 도형에서의 확률이라는 것은 분모는 전체 도형의 넓이 그리고 분자 부분은 해당 사건이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 도형에서의 확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원판이 8등분 되어 있는데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이래요. 그러면 색칠한 부분이 4칸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 맞을 확률은 전체 8칸 가운데 4칸 8분의 4라고 그냥 답하시면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19쪽은 일단 숙제를 좀 하시는 게 좋을 듯 하죠. 자, 이어서 220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쪽 되겠고요. 자, 이제 1번 문제 잠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주머니 안에 흰색 구슬이 5개가 있고요. 검은색 구슬이 7개가 있고요. 빨간색 구슬이 8개가 있는데, 자, 흰색 또는 검은색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 안에서 구슬 하나를 꺼낼 거예요. 그 꺼낸 구슬이 흰색이거나 또는 검은색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또는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무슨 법칙 쓰자? 당연히 합의 법칙을 쓸 거예요. 그럼 흰색 구슬을 꺼낼 확률은 전체 구슬의 개수가 분모가 되겠죠. 그럼 전체 구슬은 5하고 7하고 8을 다 더하니까 얼마 가운데? 20개 가운데. 흰색 구슬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잖아요. 20분의 5가 흰색 구슬을 꺼낼 확률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 구슬을 꺼낼 확률은요. 전체 몇 개 가운데? 20개 가운데 검은색 구슬이 7개 있으니까 7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흰색 구슬이 나올 확률 20분의 5와 검은색 구슬이 나올 확률 20분의 7을 각각 구한 다음에 또는이니까 마지막에 합의 법칙. 분모는 20, 분자는 12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로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5분의 3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무엇이다? 답임을 알 수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밑에 세 문제 있습니다. 세 문제 몽땅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자, 좋습니다. 확인 1번부터 3번까지 전부 다 간략하게 좀 소개 말씀을 드리고 1교시 수업을 좀 마무리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어떤 느낌이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있는데요. 카드 가운데 한 장을 꺼낼 거예요. 그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뭐가 되거나 소수가 적혀 있거나 또는 6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꺼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수 그리고 6의 배수가 누가 있는지만 잘 파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 가운데 소수를 한번 말해볼게요. 누가 소수예요? 약수계수 2개짜리 자연수 2, 3, 5,
7, 11까지 있죠. 그럼 소수가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12장 가운데 몇 가지? 5가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6의 배수라고 하는 건 누가 있습니까? 6과 12, 두 개밖에 없죠. 그 6의 배수를 꺼낼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얼마 가운데? 12개 가운데 2개. 또는이니까 무슨 법칙? 합의 법칙. 마지막에 확인할 것은 소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서로 중복되는 건 없기 때문에 얘를 계산한 게 그대로 답이 되겠죠. 따라서 12분의 7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확인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달에 달력이 지금 나왔는데요. 전체 31일까지 있는데 화요일이거나 금요일을 선택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 문제 그림을 보시면 화요일이 언제입니까? 7, 14, 20일, 28이죠. 4일이에요. 그럼 전체 31일 가운데 4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짜를 선택할 확률은 31분의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언제입니까? 3, 10, 17, 24, 31일. 5번 나오죠? 그래서 전체 31분의 5만큼이다. 또는이니까 무슨 법칙? 합의 법칙 사용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31분의 9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확인 3번 문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니까 G, R, E, A, T 5개의 알파벳을 한 줄로 배열할 건데 E 또는 T가 맨 앞에 와야 되는데요. 그럼 E가 맨 앞에 오거나 또는 T가 맨 앞에 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E가 맨 앞에 왔으면은요. E라고 하는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뒤에다가 한 줄로 세우는 거죠. 나열하는 거니까. 그럼 4개의 글자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그러면 T가 맨 앞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4개의 글자를 T 뒤에다가 한 줄로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얘를 곱하면 24가 되겠고 여기도 24가 되거든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모든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5개의 글자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게 모든 경우의 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5개를 한 줄로 나열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개의 글자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거고요. 실제로 계산하시면 1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2가 맨 앞에 올 확률이라는 것은 120분의 얼마다? 24가 될 거고 T가 맨 앞에 오는 경우도 120분의 24가 되겠고 또는이기 때문에 가운데 합의 법칙으로 완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그냥 약분해버리면 얼마예요? 5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도 약분하면 5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5분의 2가 최종적인 답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답 정리하시면 될 듯 하네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220도까지 일단 문제를 풀었고요.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이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